최근에 스페이스X에서 개발 중인 우주선인 스타쉽의 테스트 기체가 무사히 재착륙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쉽은 최대 100명을 태우고 우주 여행이 가능한 기체로 설계상 화성을 왕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성공한 기체만으로는 우주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스타쉽은 2단 발사체이기 때문이죠. 스타쉽은 1단 부스터와 2단 스타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가장 무겁고 강력한 추진력을 만드는 것은 1단 부스터입니다. 1단 부스터가 대기권 밖까지 스타쉽을 밀어내고 나면 스타쉽이 가진 연료로 이용해서 저궤도에서 궤도 속도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주로 나가지도 못하는 스타쉽이 성공한 것 가지고 왜 대체 호들갑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진입이 가능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발사체 중에 가장 큰 크기와 무게를 지녔고 대기 재진입과 착륙을 제어하는 기술은 1단 부스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번거롭게 1단, 2단을 나눠서 재착륙시키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와 중력과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지구 저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속도는 거의 시속 28,000km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제1 우주속도라고 부르죠. 문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의 V2 로켓 기술 중에 일부가 소련과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술이 대기권 밖으로 물체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시속 28,000km에 달하는 속도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속도라서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했고 엄청난 추진력을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했죠. 문제는 연료가 많아지면 너무나도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연료와 산소가 없는 높은 고도에서는 산화제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소련과 미국이 택한 방법은 연료를 다 사용한 엔진과 통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로켓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은 연비를 지녔지만 거대한 1단과 부스터를 모두 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성공이 가능했죠. 결국 이런 어쩔 수 없는 소모적인 방법은 로켓 비용을 증가시켰고 로켓은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싸졌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로켓이 나오면서 다시 희망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 비행기처럼 이륙을 해서 다시 그대로 착륙을 하는 로켓은 아직까진 불가능해 보입니다. SSTO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SSTO, 싱글 스테이지 2 오빗은 말 그대로 1단으로 궤도 진입이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는데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간단하게 로켓에 탑승해서 우주 왕복이 가능한 기체를 말합니다. 만약 SSTO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연료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상 비행기의 약 20배 정도 되는 연료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행체 개발이 힘들었던 이유는 단분리가 없으면 너무나도 무거워지고 이 무거운 물체를 다시 착륙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켓의 연비라고 불리는 ISP, 일명 비추력을 높이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죠. 과거에 SSTO 개발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사는 벤처스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려 1,000톤의 SSTO를 추진을 했지만 최소 요구 스펙의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의 개발이 실패하면서 2001년에 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취소했죠.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으로 100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크기인데 얼마 전 착륙에 성공을 했으며 머스크의 주장대로 1단 부스터 착륙이 가능하다면 SSTO의 크기의 기체가 착륙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스타쉽 초창기 발표에서 사용이 될 엔진의 진공 ISP가 무려 382초에 달하게 개발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테스트에서 거의 근사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로켓의 연비마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세이버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륙 시에는 제트 엔진이다가 높은 고도에서는 로켓 엔진으로 변하는 그런 엔진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했을 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해서 순식간에 영하 150도 이하로 낮춰서 액체 산소를 만든다는 이런 기술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마 3.3으로 유입된 공기를 0.05초 만에 섭씨 마이너스 150도까지 냉각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만약 세이버 엔진 같은 방식이 성공한다면 로켓 엔진의 연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보다 높아진 로켓 엔진의 연비에다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로켓의 수직 이착륙 기술이 합쳐진다면 꿈의 기술인 SSTO가 현실에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한 로켓 기술이 실생활에 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처음에 증기기관과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어차피 마차를 타도 충분히 빠른데 이런 게 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졌고, 전쟁용으로 개발이 되었던 비행기에 대해서도 철도와 자동차와 배만으로도 충분한데 대체 저렇게 위험한 걸 왜 타는지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지금 자동차나 비행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마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변화를 이렇게 줘야지만 세상이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